안녕하세요, 위구입니다. 위탁 판매는 마진이 적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저도 처음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루에 몇 건씩 팔아도 남는 건 몇천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만할까 수없이 생각만 했었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한 모임에서 매출 100억을 내는 대표님을 만났어요. 용기 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온라인 판매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자리에서 몇 가지 힌트를 주셨어요.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지금 제가 팔아온 방식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전략은 그때 배운 내용에 제 경험과 시행착오를 더해서 정리한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위탁 판매로 고마진 내는 방법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행동경제학으로 유명한 듀크 대학교 댄 에리얼리 교수의 연구팀은 사람들이 가격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죠. 당신의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두 자리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와인 한 병에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는 내용이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번호가 높은 사람들은 평균 $50 이상, 낮은 사람들은 평균 $20 이하만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숫자의 높고 낮음이 와인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처음 본 숫자에 무의식적으로 끌려갔던 겁니다. 이 현상은 앵커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앵커는 말 그대로 기준점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처음 접한 숫자나 정보가 무의식 중에 기준처럼 자리 잡게 되고 이후 판단이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 원래 10만원인데 오늘만 4만원이라고 써있으면 우리는 4만원이 적절한가를 따지기보다는 10만원짜리를 싸게 샀다고 느끼게 돼요. 이때 10만원이 바로 앵커, 즉 우리 판단의 기준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위탁 판매 얘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심리 경제학이 나오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때 소비자가 가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생각보다 훨씬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위탁 판매 고마진 전략의 핵심에도 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요즘 치킨 한 마리가 얼마쯤 하죠? 두부 한 모는요? 그러면 콜라 한 캔은요? 아마도 대략적인 가격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자주 소비하고 접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가격 기준이 딱 박혀있는 제품이에요. 그게 바로 앵커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은 비싸게 팔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객 머릿속에 이미 기준이 박혀 있어서 조금만 비싸도 비싸다는 인식이 먼저 들죠. 반대로 사람들이 자주 사지 않는 제품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공업용 공구, 특수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교육용 아이디어 상품 같은 거요. 이런 제품들은 명확한 시세의 기준이 없어요. 즉, 앵커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기준을 새로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상품 가격에 앵커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품군을 찾아서 팔면 됩니다. 이렇게 앵커가 없는 상품군을 선택하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진을 훨씬 넉넉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량은 저마진 상품보다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건이 팔려도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CS도 줄고 업무 효율도 올라갑니다. 그 여유 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상품군을 찾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전략만 적용해도 수익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두 번째 전략부터였습니다. 제가 그 전략을 처음 접했을 때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고객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자 상품 등록 방식, 마케팅 문구, 고객 응대까지 전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문 단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5건, 6건 팔아도 남는 게 몇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주문 한 건에 2, 3만원 이상 남는 구조가 됐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략은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 사례가 있다 보니 유튜브의 짧은 영상으로는 절대 다 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은 별도의 준비 중인 강의에서 더 깊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히 힌트만 드리자면 두 번째 전략은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전략이고 세 번째 전략은
공급처에 대한 시야를 뒤집는 전략입니다. 둘 다 제가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꿨던 핵심 전략이고 실제 사례와 팁들도 함께 전달해 드릴게요. 위 내용을 듣고 이게 진짜 이론처럼 판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마침 촬영 전날 오늘 소개해 드릴 첫 번째 전략에 딱 맞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제 주문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주문은 단 한 건이었는데 주문 수량은 100개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주문 금액은 약 100만원, 도매 가격은 54만원, 마켓 수수료 약 6만원 정도 빠지고 나니까 순수익이 약 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주문 한 건으로 40만원, 괜찮지 않나요? 이런 대량 주문이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 8월달 실제 한 달 주문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대량 주문이 들어온 부분인데요. 대량 주문이 정말 많죠? 위 두 사례를 통해서 시장에서 충분히 먹히는 전략이라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이 전략을 적용하고 나서 위탁 판매로 마진 30% 이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혹시 위탁 판매를 시작해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위탁 판매는 하고 있는데 마진이 너무 적어서 고민 중인 분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린 첫 번째 전략, 가격 앵커가 없는 상품군을 공략하라.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실행해 보세요.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직접 어떤 상품군이 있는지 조사해 보시고 테스트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곧 공개될 강의에서 더 깊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위탁 판매에 관한 꿀팁과 노하우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초보분들이라면 완전 도움되실 상품명 만드는 법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